제가 이제 처음부터 수입이 작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네, 드렸잖아요. 이것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제 남편의 수입은 월에 한 세후 510만 원 정도. 그리고 아내의 수입은 아내는 정규직은 아니었고요. 이제 계약직인데 그래도 방과 후 교사하면서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입이 월에 한 200 정도 돼서 한 740만 원 정도가 됐었고 남편이 성과급으로 받는 금액을 월로 환산하면 한 32만 원 정도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74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. 네. 지출은 이제 저축에 대한 저축과 나머지를 다 쓴 건데요. 저축은 아까 봤다시피 청약통장 14만 원 나가고 있는 게 다고요. 또 이제 연금 저축 보험으로 2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. 그래서 이게 저축의 다였고요. 나머지는 거의 쓴 건데 한번 쭉 보시면은 식비, 외식비부터 해서 기타 비용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크게 무리한 거는 보험료 좀 더 나가는 거 정도인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었죠. 신용카드가 200 정도인데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. 식비랑 뭐 교육비 다 용돈 다 따로 잡았는데도 신용카드가 200이고 내용이 분명치 않다. 네, 이거 자료를 주거생활비 칸이 비어 있고요. 그리고 여가 활동비도 비어 있고. 네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는지 분석부터 해보는 것이 좀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자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분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신용카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. 그 이 대출 원리금은 아닌 거죠? 다 이자인 거죠? 이게 이자만, 사실이? 예, 이자만 나가고 있었어요. 보험료도 좀 많은 것 같네요.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740만 원 정도에서 85만 원이 뭐가 많냐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은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순자산이 너무 적잖아요. 거기에 비하면 지금 매월 비용으로 나가는 보장성 보험료도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. 지금 그리고 비정기가 한 62만 원? 네, 예, 4인 가족이고 40대. 네, 사실은 뭐 비정기를 지금 많이 안 잡은 것 같아요. 놓친 것 같은데 네,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신용카드에 녹아 있을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보통 4인 가족이 비정기가 한 연에 1000 정도는 거의 그 정도는 나가거든요. 그 정도면은 네. 천 정도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렇게 계산하면 좀 작은 건데 천 정도면 적당한가요? 아니, 적당하다 뭐 그런 거보다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나가더라고요.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? 아니 그건 적당하다 아니고. 아니다를 누구랑 그러게, 비교해서 예. 설명해 드릴까요? 네, 이게 사실은 생활 수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 비정기 지출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여행 다니고 뭐 가족들이 어떤 행사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비정기로 잡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비정기는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마다 제가 보니까 한 평균 1000원 나가는 것 같아요. 정말 4인 가족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 200에 그게 다 녹아 있지 않나 싶은데요.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엄두가 안 났겠죠. 이게 이제 비정기 지출을 62만 원 잡았는데 이걸 연으로 한 사람은 700만 원 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중에 휴가비가 400을 쓰셨거든요, 이분이. 근데 그럼-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비정기 지출과 정기 지출에 대한 구분을 좀 하고 들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그건 또 우리 제젤 TV를 보면 나오죠. 예, 제젤 TV를 보면 나오니까 네. 좀 봐주시는데 비정기 지출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기적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. 매달 띄엄띄엄. 똑같이 나가는 거죠. 매달 네. 비슷하게 통신비, 뭐 관리비 이런 거 금액 조금씩 달라도 매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거는 그런 정기 거는 지출. 정기 지출. 그렇죠. 비정기 지출은 뭘까요, 이사님?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뭐 휴가비, 제사, 뭐 가족 행사 이렇게 간간히 나가는 것들. 1월달에 뭘로 비정 입장할 1월달에 건데. 비정기 지출은 1월에 뭐 있을까? 명절이죠, 저는 명절. 여행 다녀왔어요. 아, 예, 그런 비용들. 나 여행 가고 싶다. 1월달에 또 이제 신정 구정이 있죠. 네, 부모님 예, 생신이나 예, 명절 자동차세 있고. 1년에 한두 번 내잖아요. 아, 한 자동차 번 상담. 내는 분도 있고 두 번 나눠서 내는 분이 있고 그죠, 그죠.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런 건 비정기 지출 될 것이고 저는 가급적 1월달에 건강검진 부부 와이프랑 받아요. 1월에 가면은 좀 뭐랄까 더 친절하거든요. 사람이 없어서 아, 그것도 1년에 목돈 나가요. 뭐 좋은 회사 맞아요. 다니는 분들은 네. 비용이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지만 저 같은 이제 또 개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용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. 어쨌거나 네. 비정기 지출이 좀 적은 것 같다. 여기까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네. 네. 그래서 보면 네. 저축률이 5%예요. 5%.
아니 네. 이 미팍 52만 원도 결국은 쓰는 거죠. 다 썼다는 건 얘기죠. 그렇죠. 예. 뭐 쓰지 않았을까요? 어디 저축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집에서.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미파악 지출이 분명히 나오는데 다 거의 없는 써요. 거지 뭐. 대부분 예. 거의 써요. 이게 신용카드 안 쓴 거 안 쓰고 현금 쓰는 것도 있거든요. 그게 아마 여기 안 잡혔을 거예요. 예. 아 그럼 현금 진짜 쓰세요? 현금 쓰는 부분도 있죠. 저축률이 5%가 안 되네요. 네. 742만. 이 지방 도시라 그랬잖아요. 네, 경북의 소도시입니다. 경북에 많이 되게 썼네. 아니 소도시 산다고. 물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5%가 안 된다는 건 엄청 적은 것 같은데 맞벌이 부부여도 사실은 저축률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요런 5%인 수준 집 많을 많아요. 겁니다, 아마. 예. 많아요. 음. 네. 좀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가장 장점이 뭐였냐면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상담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보다는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 제가 아니 또 그러면 솔직히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갑자기 수입이 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게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의지가 생긴 거야? 이제는 이제 남편이 40대 중반에 접어들 때가 됐고 아이들도 중학교 들어가고 근데 남편분이 건축 일을 하세요.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옮겨 다니다 보니까 변변한 내 집이 없고 이런 게 불안하셨던 거죠.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시부모님을 지원해 주는 게 다 정리가 됐어요. 정리가 돼서 이제는 좀 우리가 모아볼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갖게 된 거죠. 이제 부모님이 잘 사고 안 치는 걸로 하는 거야? 뭐 사고 치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네. 제가 이분들 상담할 때 좀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우리 이제 두 분의 수입이 작지 않은데 남편의 수입으로만 살고 이제 아내의 수입은 오롯이 저축하자. 막 우리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다 썼다면 그냥 와이프 수입, 아내 수입은 모으는 걸로 우리가 좀 이렇게 꿈을 만들어 보자 했더니 이분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. 감동을 주는 재무 상담사입니다. 사실 감동이 안 웃겨요? 크게 별건 아니었는데.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제가 그 며칠 전에 자료를 봤거든요. 네. 그 65세에 이제 뭐 한 달에 뭐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65세 퇴직할 때 한 10억 정도 모아놓으면은 우리나라 평균 연령으로 생각했을 때 쓸만하대요. 65세 10억이요? 예.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얼마씩 매달 준비해야 되냐? 40대에 200만 원 정도, 190만 원 4% 수익률 생각했을 때 190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200만 원씩 만약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65세까지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죠. 저는 감동적인 희망이 말로 있죠. 때우려고 했던 걸 또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것도요 보면 이분은 잘 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지출 수입이랑 지출 관리를 아내분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요새는 맞벌이 하는 분들 보면 각자 쓸 거 쓰고 뭐 적금 들 테니까 50만 원씩 내 뭐 이런 집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제가 볼 때 장점은 어쨌거나 한 사람이 좀 이게 돈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또 쉽게 이런 도전 목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변화된 걸 한번 지금 현재 상황까지 쭉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.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